네, 타세요 수익버스 코스피 5,500 시대에도 빠르게 달려가는 수익버스 함께 하시죠.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합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도 잘 나가는 우리의 수익버스들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탔던 HD 건설기계가 빠르게 또 1차 목표가를 뚫어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려서 이제 한 4거래일 만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역시나 빨간 버스가 강력합니다. 원래는 이제 빨간 버스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버스를 빨간 버스를 하고, 그리고 파란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천억에서 지금 이제 8천억 사이, 그리고 이제 초록 버스가 3천억 미만, 그리고 노란 버스가 신규 선전주인데 역시 빨간 버스가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고 안정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서 제가 매일 하루에 1일 1버스 빨간 버스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HD 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에서도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 공습을 하기도 했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월에 이제 평화협정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오전장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HD 건설 기계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이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HD 현대 건설 기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1차 목표가 가볍게 돌파해서요. 다시 한번 이제 2차 목표가 15만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2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건설기계 재건주 가운데, 건설주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서요. 2차 목표가 15만 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스도 LG전자 버스인데요. 정말 어제 시세가 가파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기사님이 사실 3주 전부터 탑승을 하고 있던 버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LG전자가 피지컬 AI 기업 중에서 사실 유일하게 상승은 제한적이었지만 가장 적극성을 띠고 있다. 4대 그룹 중에서 가장 적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AI 로보틱스 쪽에 특허 출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기업이고요. 뭐 2017년부터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최근에 뭐 베어 로보틱스 같은 로봇 기업들을 잇따라서 지분 투자하거나 인수를 추진을 했고요. 구광모 회장 중심으로 LG 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금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너무나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PBR도 1배 미만, IT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LG전자인데, 사실 CS 행사에서도 지금 이제 혁신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주가가 못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정말 그동안 못 갔던 걸 한풀이 하듯이 큰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고요. 뭐 23%대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어제의 어떤 상승 이후에 단기 차익 매물은 출회될 수 있겠지만 저는 LG전자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너무나 유효하고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 11만 5,7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가볍게 돌파를 해서요. 2차 목표가 12만 8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익절 라인 때는 11만 원 라인 때 설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탑승하고 있었던 우리 승객분들 한박 웃음 지으면서 시장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LG전자 같은 수익버스들 오늘도 같이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선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뭐 역시나 첫 번째 네. 버스는 그냥 공식적으로 빨간 버스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버스, 빨간 버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쭤볼 필요도 없이 맞습니다. 빨간 노선으로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번째 마을들 들러볼까요? 네, 일단 뭐 국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네.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K 반도체 마을, 그리고 K 바이오, K 로봇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은 K 배터리 마을로 오랜만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떠나보는 K 배터리 마을입니다. 이 배터리 마을은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가보면 좋은 마을일까요? 뭐 실적도 실적인데요. 네. 사실 이제 배터리 마을도 최근에는 피지컬 AI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되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또 ESS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ESS 밸류체인의 독점적인 기술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2차전지 핵심 기업 한 기업을 탑픽점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배터리 끝까지 살아남을 만한 버스 어떤 건지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78-600번 대주전자재료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첫 번째 버스 대주전자재료고요. 078600 버스입니다. 자, 우리 승객분들 함께 해주시는지 확인 먼저 해볼게요. 빨간 버스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관심을 주고 계실까요? 네. 사실 뭐 빨간 버스라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 최근에 빨간 버스 오늘 삼성전자가 6%대 상승 흐름이 추가로 나와주면서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를 했잖아요. 결국 이제 코스피 또 대형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재료는 실리콘 응급제의 국내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보면은 전도성 페이스트가 지금 4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성 페이스트가 최근에 MLCC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 MLCC, 특히 삼성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MLCC가 대주전자 재료의 전도성 페이스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 재료의 작년 그리고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을 전도성 페이스트가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도성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회로 기판을 새기는 핵심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MLCC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의 올해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태양광 그리고 태양 전지 기업들도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주의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태양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태양 전지 소재로 들어가는 은페이스도 우주 항공 업체와 공급 논의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급망이 확정된다고 했을 때는 대주전자 재료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전동성 페이스트뿐만 아니라 은페이스트까지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해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 또 양산 체계를 갖춘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의 대주전자 재료의 매출 성장은 기대가 된다. 실적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ESS용 중대형 배터리 시장에서 고용량 응급 소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고 흑연 대비해서 4배에서 5배 이상 에너지 용량이 보유한 고용량 소재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채택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과 공급 논의를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현재 시점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또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또 테슬라의 어떤 우주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ESS 밸류 체인에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대주전자 재료 들고 와봤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ESS의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탑승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자리 충분히 편안하게 탑승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태양전지 은페이스트 우주항공 업체의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됐다가 이거래일 정도 약간의 어떤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충분히 전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97,2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5,1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특히나 또 매력적인 타이밍에 탑승 도와주시는 우리 기사님이었습니다. 목표가랑 손절 라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로도 환승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도 역시 가장 많이 탑승하는 빨간 버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탑승하는 바로 파란 버스, 시내버스로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란 버스 노선 시내버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마을들로 가볼까요? 한알령 해제 마을도 오랜만에 들려볼 텐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올해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K 푸드 마을 그리고 K 카지노 마을, K 화장품 마을 지나서요. 오늘은 K 엔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K 엔터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소비주, 카지노주, 수급이 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엔터주도 연휴 전후로 좀 보면 좋을 만한 섹터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춘절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어떤 이제 신곡 발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국내 이제 K-팝 아티스트 중에서 고연차 아이피들의 어떤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라는 점만 봐도 결국 우리가 K 엔터 산업이 올해 크게 부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K 엔터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몇 번 버스 타러 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37270 YG 플러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버스는 YG 플러스 037270 버스입니다. 우리 승객분들 같이 하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자, 파란 버스인데 과연 많이 타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YG 플러스가 오랫동안 좀 가격 조정이 나와줬던 네. 게 하이브가 원래 YG 플러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YG 플러스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블랙핑크의 어떤 이제 신보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약간은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이 YG 플러스의 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을 키우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 이제 위버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여전히 YG 플러스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의 신보는 이번 달 27일 날 발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의 본격적인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브와 협력 관계가 즉시 종료된 게 아니라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그리고 또 이제 음반, 유통 사업과 MD 그리고 굿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 엔터즈 중에서 YG 플러스가 가장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해 나올 수가 있는 게 YG 엔터테인먼트에는 블랙핑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에는 BTS가 있기 때문에 남녀 통틀어서 K-팝 아티스트를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그룹들을 다 지금 음원과 유통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YG 플러스가 올해 어떤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이번 달 27일 날 미니 앨범 3집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블랙핑크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TS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0일 날 신곡 앨범을 발매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광화문에서 무료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경찰 추산 그날 광화문 일대 26만 명의 아미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날 이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33개국에 지금 190여 개 국가에 동시에 생중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향에서 콘서트를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 고향을 필두로 34개 도시 83차례의 어떤 공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본격적으로 좀 하이브의 BTS와 그리고 YG의 블랙핑크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YG 플러스의 음원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하이브의 저연차 아티스트까지 빠르게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YG 플러스의 성장과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올해 K-팝 그리고 K-엔터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 보면서 YG 플러스를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BTS부터 블랙핑크까지 YG 플러스 기대가 되는 이유들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폭발적인 성장이 있기 전 지금 먼저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하이브의 어떤 이제 지분 매각 소식이 나와주면서 큰 조정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 악재들이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우려감에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8,4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시고 손절가는 6,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1차 목표가 8,400원 라인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기사님과 더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설 연휴 전에 이제 마지막 오늘 공개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설 연휴 이후부터 시장 상승을 폭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섹터와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 연휴 전 마지막 무료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